20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그 공제대상 자산도 토지 범위를 좀 축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면적장 공제 한도도 좀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에서 지금 문제점이 보면은요, 이게 비공제 대상하고 공제되는 대상하고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되면은 비공제 대상도 업종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종에 필요한 부분하고 비공제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밝아낸다는 거죠, 이게. 가려내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내서 꼭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것만 공제에 넣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가 제도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동안의 운영이 수십 년 동안 이게 구멍이 워낙 많으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네. 보기만 하면 그 얘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경영기간이 10년, 그 다음에 사후관리 5년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10년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10년 한 게 뭔 가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간을 좀 네. 이렇게 좀 하는 하고 정말로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이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싶으면 네. 그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정말로 엄격하게 네. 해야지. 10년 했는 게 무슨 가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이면 절세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 같아도 그거 하겠네. 네.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기간도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10년간 사후 기간 관리를 했었는데 이걸 줄여가 5년으로 지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상향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영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빙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실태 점검도 해서 위장으로 인한 가업 상속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상 네. 그건 정말로 가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기간도 그 정말 가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걸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요건 따지고 엄격하게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그리고 무슨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 5천억까지라고 이게? 예, 중소기업 매출 5천억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그게 그 아들 자녀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중소기업은 기준이 1,800억까지고 5천억이면 중견기업까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중견. 중견기업까지 확대.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짜리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 금액이 1억. 공제 금액이 1억이었고 대상도 제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중소기업까지만 됐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야 좀 이따가. 그걸 1조 원까지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1조 매출 1조 원짜리까지. 그거 뭐 한 100조 원 하면 거의 다 해당되고 이제 없어지겠네. 삼성전자 매출이 얼마예요?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니 매출에 어떻게 됩니까? 한 몇백조 되겠지. 지금 몇 년 만에 600배 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앞으로 뭐 한 100배만 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액이 분기별로 한 200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 20%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받을 내가 보기에는 저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그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어서 그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아. 주차장보다. 안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 대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엄격하게. 네네.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본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좀 잘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최근 지방 소멸이나 양극화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웃들이 주인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공동체 경제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착한 경제 모델이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을 법령에 따라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협동조합은 3만 개가 넘을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65%를 넘을 정도로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조합은 절반 수준이며 자금 조달이나 운영 규제 면에서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5가지 약자를 딴 스마일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을 돕고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업 성장 지원입니다. 우선 시작할 때는 창업 교육을, 자리 잡을 때는 경영 지원을, 더 크게 성장할 때는 투자 유치를 돕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신협에서도 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뮤추얼 협력 강화입니다. 개별 조합이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연합회 기능을 키우고 서류 공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아이덴티티 정체성 확립입니다. 조합원 권리를 강화해서 이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도 회의, 총회를 열자고 요구하거나 안건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민주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 고시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로컬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빈집 정비라든가 민박, 특화 임대주택 운영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펜션시입니다. 운영 효율화입니다. 에피션시입니다. 똑똑한 행정을 위해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겠습니다. 바쁜 조합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도록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우리 지역사회 상생을 이끄는 든든한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기획처 장관께서 이 문제에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당연히 감안하겠지만 이거 하나만 좀 더 각별히 챙겨주세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어요.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동업하면 싸운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협동성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게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효율성도 높고, 사실 매우 유용한 측면인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 같아요. 네. 교육된, 훈련된 협동조합 활동가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런 것 한번, 버스 면허, 버스 노선 면허 있잖아요. 네. 그 버스 노선 면허를 버스 운전사들 조합에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줘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으니까 다툼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이해 관계 조정을 못해서 싸움이 나거나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 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나 아니면 가로 청소 이런 것도 이제 협동조합 청소 노동자들한테 줘봐서 그건 조금 자리를 잡긴 했던데, 하여튼 공공 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을 좀 늘리면 거기서 교육받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 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영역의 협동조합 위탁을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조합 활동가 교육을 강화해서 전문 활동가를 좀 늘리는 방법. 물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재정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나 아이템 발굴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건 하는데, 하여튼 교육,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분야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그거를 좀 하고 다른 각 부처들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행안부 지방행정 중에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전에 제가 이건 한번 얘기했던 건데. 사회연대 경제 기본 정책을 저희가 하니까요. 그 중에 협동조합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기획예산처에 네.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이 개별법상의 협동조합, 그러니까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나 또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인정받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나 우리 행안부 장관께서 주신 말씀 감안해서 이제 그동안 규모가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도 어렵고 세제 지원 혜택도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원을 좀 검토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 감면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면 되는데요. 이 국세의 경우에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네. 감면이 필요합니다. 네, 관련 부처랑 저희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공공 서비스의 어떤 시장에 대한 이 진입장벽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이 좀 미비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규제 개선을 이 주거, 돌봄, 에너지 뭐 등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계도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게 예산이 한 15조 정도밖에 15, 16조밖에 편성이 안 된 걸 올해 지금 제가 한 30조 가량 좀 늘렸는데 이거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 분야의 그런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연합회가 좀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지역별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개점 협의인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법원행정처라든가 국세청이 이제 협조 관계를 저희가 이번에 구축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실적 미비하거나 미운영인 데에는 정리를 해 나가고 그러나 그런 그 가능성이 있거나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연합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원 조직을 좀 더 키워나갈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돈주머니에 돈줄을 지셨는데 뭐 다른 부처의 협조는 일도 아닐 것 같고 그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이잖아요. 그건 결국 협동조합 형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좀 각별히 좀 챙겨주세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이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귀속감이나 소속감이나 소위 충성도 이게 매우 부족해요. 왜냐하면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니까 뭐 남의 일 취급하는 거죠. 뭐 회사에서 잘 돼봐야 나한테 득도 없고 오히려 뭐 잘릴 염려나 커지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충분히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회사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거나 뭐 인수가 잘 안 될 때 노동자들이 인수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임의식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권장이 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한번 또 챙겨봐 주십시오. 네, 협동조합 유사하니까. 네네. 그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대통령님 그 주제는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님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